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바 FX. 우리가 그 학기 과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자바 FX를 쓸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자바 FX 위주로 좀 수업을 좀 진행하고 다시 자바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바 FX는 자바에서 제공하는 GUI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자바 SDK에 포함돼서 제공됐었는데 지금은 별도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하여튼 그 자바의 정책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이제 자바 XS는 이제 GUI이고 자바 FX를 만들 때에는 코드를 하나 나오면 여기처럼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상속해서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겠고 메인은 늘 요 모습을 합니다. 요 모습을 해요. 그리고 start라는 메소드를 우리가 제정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초기 화면을 어떻게 보여줄까를 여기서 구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GUI는 이런 창이 하나 뜨겠죠. 그래서 이 창을 우리가 스테이지라고 그러고 스테이지 밑에는 씬이 있고 이 씬 밑에는 여러 가지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화면을 모습을 갖추게끔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요 스테이지 객체는 여기에 보시면 스타트에 인자로 오게 됩니다. 인자로 오게 돼서 여기에 보시면 메인 스테이지의 set title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제목이 설정이 되겠고 씬을 세팅해주고 show 하면은 화면에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set resizable 하게 되면은 요 창의 크기를 어떻게 조절할 수 없게 됩니다. true로 놓으면 조절이 되고요. 컸다 작았다 할 수 있고 조절하기 싫은 경우도 있어요. 뭐 게임 같은 거 만들면 요만큼 만들어 놓고 그걸 고정해 놓고 싶으면은 resizable을 false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에서는 일반적인 소개를 했었고 기억이 잘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소개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뭐 빠르게 잘 설치가 안 돼서 그랬는데 어쨌든 그 그림 그리는 방법들 도형 그리는 방법들을 설명했고요. 지금은 이번 챕터에서는 이 화면을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화면을 사용할 수 있는데 화면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단계를 제가 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특정 화면에서 필요로 한 입력과 출력이 뭔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어떤 입력이 필요하고 어떤 출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각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다루는 것인지 해당 정보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석을 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생년월일을 입력받아야 된다. 생년월일. 그럼 생년월일은 연도, 월, 일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럼 얘네들 어떻게 입력을 받을 것인가? 어떤 노드들을 이용해서 입력받을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결정하면은 그 노드들이 화면에 내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상대적인 위치에 나타나도록 배치를 해야 됩니다. 배치. 그래서 배치 위치를 결정하고 나서는 그 배치 위치에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배치 관리자라고 하고 컨테이너 노드들을 이용해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여기에 이제 뭐 버튼도 나오고 이름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하나하나가 뭐예요? 노드라고 합니다. 또 이제 다른 GUI에서는 컴포넌트라 그래요. 컴포넌트 노드. 그리고 이 노드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일반 노드가 있고 일반 노드보다는 기본 노드가 있고 컨테이너 노드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노드라는 거는 요 노드 안에 또 다른 노드를
포함할 수 없는 거고, 컨테이너 노드는 포함할 수 있는 노드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 어떻게 할지를 이게 결정을 했으면 실제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구현하는 방법은 기본 노드들을 생성하고 컨테이너 노드를 생성해서 이 노드들을 추가하고 최상위 컨테이너 노드에 일반 컨테이너 노드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화면을 설계하고 싶다. 그러면 이 화면을 나눠야 돼요. 원하는 형태대로. 근데 화면을 만약에 이렇게 4개로 나눴어요. 나누게 되면은 요 각각 요소에 각각 나눠진 그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노드는 하나밖에 안 돼요.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는 2개를 넣고 싶다.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부분을 또 나눠야 돼요. 그래서 이 나누는 것들이 뭐가 돼요? 컨테이너 노드들이 되는 거예요. 어떤 컨테이너 노드에 따라서 화면을 나누는 형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눴을 때 그 나눈 거에 이제 집어넣을 수 있는 노드의 수는 보통 하나이고요. 그럼 여기다 여러 개 넣으려면은 또다시 또 다른 컨테이너 노드를 써서 또 나눠줘야 돼요. 나눠주고 나서 또 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씬에 무슨 메인 페인이 있고 뭐 또 페인이 있고 또 노드가 기본 노드들이 이런 식으로 트리 형태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아니라 2장에서 주로 살펴볼 것은 컨테이너 노드들, 어떤 컨테이너 노드들이 있고 이 컨테이너 노드들이 어떻게 화면을 나누어 주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노드의 생성 및 추가. 기본 노드의 위치는 보통 절대 위치를 주어 고정하지 않습니다. 고정하지 않고 컨테이너 노드에 추가된 순서나 추가할 때 사용된 방법에 의해서 정해지게끔 합니다. 절대 위치로 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한다. 물론 우리가 이제 그 팩맨 같은 게임을 만들면 특정한 위치에다가 팩맨을 나타내야 되겠죠. 그런 거는 이제 절대 위치를 줘서 하긴 하는데 이런 버튼이나 뭐 이런 레이블들은 절대 위치에다가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절대 위치에 주게 되면은 그 사용하는 컴퓨팅 환경, 레졸루션, 해상도 또 그런 거에 따라서 모습들이 다르게 보이게 해지고 어디는 예쁘게 보이고 어디는 별로 안 예쁘게 보여져. 상대적으로 비슷하게 보이려 그러면은 절대적인 위치가 아니라 상대적인 위치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배치 관리자 또는 뭐 컨테이너 노드의 종류를 가장 씬의 최상위 전체를 그러니까 화면을 우선은 전체적으로 어떤 걸로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배치 관리자를 써서 우선 화면을 내가 원하는 대로 1차적으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1차적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여기에 이제 바로 씬 밑에 하나가 들어가고 이렇게 나눈 거를 추가적으로 나누고 싶으면 또 다른 페인들로 이 페인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쓰는 개념이 페인이라는 개념을 써요. 페인. 그래서 페인 이름 붙은 것들은 배치 관리자다. 컨테이너 노드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씬 바로 밑에 들어가는 페인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보더 페인이라는 거예요. 보더 페인. 그래서 보더 페인은 화면을 어떻게 나눠주냐면은 5등분으로 나눠줍니다. 탑, 바텀, 센터, 레프트, 라이트.
그러면 우리가 쓰는 이클립스 같은 거 보시면 이 이클립스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죠. 지금 얘는 left를 썼을 거고 bottom은 안 쓰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걸로 보이시죠? 물론 이쪽에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형태대로 내가 화면을 어떻게 구성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그걸 이용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보더 페인을 많이 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 보더 페인은 5 영역으로 나눠주지만 이 5 영역을 다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일부만 쓰고 싶으면 일부만 쓰면 돼요. 그래서 내가 센터와 탑만 쓰겠다. 센터와 바텀만 쓰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냥 하나만 필요해. 그럼 굳이 보더 페인을 쓸 일은 없어요. 보더 페인을 쓸 일은 없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보더 페인이고, 페인이라는 기본적인 게 있어요. 얘는 영역을 안 나눠요. 하나예요. 그냥 하나만 되겠고, 플로우 페인 있고 스택 페인이 있는데, 플로우 페인은 영역을 안 나눠요. 안 나누는데 영역을 나누지 않지만 이 하나의 플로우 페인은 여러 개의 노드를 추가할 수 있게 해줘요. 근데 플로우 페인 추가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첫 번째 추가한 게 여기 나오고 그 다음 게 옆에 나와요. 옆에 이렇게 붙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별로 쓸 일이 없어요. 플로우 페인은. 그리고 스택 페인은 스택이 뭐예요? 자료 구조에 배웠을 거 아니야? 아직 안 배웠나? 하여튼 스택이라는 거는 쌓아가지고 맨 위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를 하면 1 여기 추가되고 또 하나 추가하면은 2가 앞에 줘야 되고 1은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스택 페인은 항상 몇 개만 나타날까? 여러 개를 추가할 수 있는데 하나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 그것도 별로 쓸 일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리드 페인. 그리드 페인은 격자로 나눠줍니다. 격자로. 3x3, 5x5 뭐 형태대로 나눠줘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 폭탄, 지뢰 게임 아시죠? 몰라? 지뢰 게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누르면 폭탄 터지고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얘네들은 여기를 버튼으로 다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 누르면 터지고 뭐 이런 걸.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리드 페인으로 쉽게 만들 수 있겠죠. 뭐 9x9 해가지고 각 영역에다가 버튼 하나씩 넣어주면은 폭탄, 지뢰 폭탄 가장 작은 버전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리드 페인. 탭 페인은 탭 형태로 지금 브라우저처럼 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 개의 탭을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스플릿 페인은 나눠주는데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고 이렇게 나눠줄 수 있어요. 근데 스플릿 페인은 여기에 스플리터라는 게 들어와서 얘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이 경우에는 이클립스도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고 내릴 수 있죠. 그렇죠? 이런 개념으로 되는 거예요. 스플릿 페인은. 이런 개념으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앵커 페인 있고, 앵커 페인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고, 스크롤 페인은 스크롤이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스크롤 바가. 좌우, 이렇게, 옆에, 여기에, 또 여기에 스크롤 바가 나오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페인들 말고, 우리가 많이 쓰는 게, H박스와 V박스라는 걸 써요. 얘는 만약에 내가 아까처럼 화면을 이렇게 나눠서 여기다가 뭘 넣고 여기다가 버튼을 3개 넣고 싶어요. 그러면 보더 페인을 쓸 수 있죠. 보더 페인을 써서 여기는 보더 페인의 센터, 여기는 보더 페인의 바텀을 쓰면 돼요. 근데 바텀을 나눴을 때 이 바텀에 넣을 수 있는 노드는 몇 개?
한 개예요. 한 개가 되면 근데 나 버튼을 몇 개? 세 개 넣고 싶잖아. 세 개 넣고 싶으면 여기를 다시 또 나눠줘야 돼요. 그럼 나눠줄 때 그리드로 나눌 수도 있는데 그리드로 안 나오고 H박스, 호리존털 박스 놓으면은 옆으로 여러 노드들을 넣을 수 있게 해주고 V박스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여러 개를 넣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뒤에서 이제 실제 코드를 보면 자, 얘를 만들고 싶다. 얘를 한번 만들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입력받아야 되는 게 뭐냐? 계정명하고 패스워드예요. 둘 다 문자열입니다. 문자열의 입력은 텍스트필드라는 걸 보통 써요. 텍스트필드라는 걸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입력한 다음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로그인이 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버튼이 하나 필요하고 이런 것들도 레이블이 돼요. 그럼 총 우리가 필요한 게 레이블 2개, 텍스트 필드, 패스워드 필드, 버튼이에요. 패스워드 필드는 텍스트 필드의 특수한 형태예요. 데이터를 치더라도 데이터가 보이는 게 아니라 점점점으로 보여요. 그래서 보통 암호 같은 거 넣을 때는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5개가 필요해요. 그럼 얘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배치를 할 건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얘를 그리드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그리드 나누면 얘를 어떻게 나눌 거야? 몇 바이 몇으로? 한 그리드 안에는 격자 안에는 노드를 하나만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3 바이 2, 2 바이 3 이렇게 나누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합칠 수 있어요. 확장을 해서 여기다가는 하나만 넣고 뭐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화면을 구성할 때 어떤 데이터를 입력받을 건지 뭘 보여줘야 되는지 그러면 이런 로그인 창을 만들고 싶다. 내가 입력받아야 될 게 2개. 보여줄 건 별로 없죠. 그렇죠? 출력해 줄 건 없는데 입력을 받기 위해서는 이 입력을 뭘 입력해야 된다는 거는 또 보여줘야 되죠. 이런 레이블 같은 걸 통해서 여기에는 계정명, 여기에는 패스워드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니까 결정을 하고 내가 어떤 배치 관리를 써서 요 비슷한 모습을 할까를 결정한 다음에 이제는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현을. 그럼 구현을 하는 코드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5개의 기본 노드가 필요하죠. 그럼 기본 노드는 여기에 지역 변수로 생성할 수 있고 멤버 변수로 생성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역 변수로 생성하는 거하고 멤버 변수 생성하는 건 왜 그렇게 할까? 지역 변수로 생성하는 건 무슨 이유예요? 어디서만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 변수를 만들어. 요 함수에서만 필요하면 지역 변수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스타트 말고 다른 데서도 필요하면은 지역 변수를 안 만들겠죠. 그렇죠? 이 텍스트 필드와 패스워드 필드는 뭐예요? 버튼을 눌렀을 때 뭘 해야 돼? 거기에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받아봐야 되죠. 그러려면은 다른 함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여주기만 할 때, 화면에 디스플레이 할 때만 필요하는 노드들은 그냥 스타트해서 지역 변수로 생성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다른 함수에서도 내가 필요로 하는 노드들은 지역 변수로 만들지 않고 어떻게 만든다? 내가 만들려는 응용의 멤버 변수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개 이렇게 만들게 돼요. 그 다음에 그리드 페인을 만들었죠. 그리드 페인을 만들고 그리드 페인을 생성한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요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데 set padding, set horizontal gap, 또 set v gap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드를 어떤 식으로 보여줄까를 속성을 추가적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패딩은
요게 영역이 있을 때 패딩은 어떤 노드가 들어갔을 때 요 간격을 말해요. 요 간격을. 패딩은.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인셋 10D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도 10픽셀, 여기도 10, 4개 방향을 다 공평하게 10으로 두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원하면 요 각각의 그 갭이라보다 요 패딩을 늘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달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H갭은 그리드는 이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호리전털은 요와 얘 사이, 요 영역과 요 영역의 사이를 몇으로? 10으로 띄운다는 거예요. 갭을 둔다는 거예요. 또 여기를 두고 싶으면 V갭을 넣으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런 페인을 생성한 다음에는 그 페인에 가져야 되는 속성들 있잖아요. 속성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속성들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추가를 해줘요. 노드들을. 근데 여기 보시면 00, 01, 10, 11, 20, 12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00은 여기예요. 그리고 01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콜럼, 로우. 그러니까 로우 컬럼이 아니라 열부터 주고 행을 줍니다. 그러니까 격자로 나눴는데 내가 나눈 격자에서 어느 위치에다가 특정 노드를 놓고 싶은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4개 들어간 거는 확장할 때 필요한 거예요. 이 맨 마지막 거는 어떻게 해요? 로우 스팬을 하는 거죠. 로우 스팬. 행을 2개를 하나로 합친 거예요. 합쳐서 로그인 버튼을 넣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의 모습이 나오게 돼요. 실제 한번 코드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 보면 로그인 윈도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근데 실행할 때 여러분들 그거 설정해 줘야 실행되겠죠. 그래서 이런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메인 페인에다가 V갭도 추가하면 아까와 달리 요 사이가 떼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습, 내 스타일대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이 색깔이 뭐 이렇게 있어? 여기 있는 자세한 코드는 여러분들이 차츰 익혀갔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여기 있는 모든 코드를 여러분들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개념 위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화면을 어떻게 나누고 싶으냐, 화면에 뭘 나타내고 싶으냐, 그럼 화면에 나타내야 될 기본 노드들을 만들고 그 기본 노드들을 추가해가지고 화면에 내가 원하는 것이 나타나게끔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페인 쭉 만든 다음에
그 메인 페인을 씬에다가 넣어서 씬에 추가해가지고 화면에 내가 원하는 게 나오게끔 합니다. 여기 보시면 몇 개 들어가 있는데 현재는 보시면은 실행하면 이 버튼이 누를 수 없게 돼 있어요. 그거는 여기 보시면 로그인 버튼 set disable true로 돼 있어요. 그러면 비활성화가 된 거죠. 그럼 언제 활성화되냐? 계정명에다 뭔가 데이터를 치면 활성화됩니다. 그거는 여기서 그 사건을 캐치하고 있어요. 사건을 캐치해서 여기 보시면 getX의 렌스가 0이 아니면은 set display를 false로, 0이면은 true로. 그러니까 내가 쭉 치다가 쭉 지우면은 다시 어떻게 돼? 또 활성화가 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입력받을 때는 또 다양하게 사용자들이 이상한 짓 못하게 최소한 오류들을 줄일 수 있게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그걸 만들려다 보면은 귀찮죠. 귀찮은 코드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처럼 뭐 여기 계정명인데 계정명을 우리가 예를 들면 이메일 주소를 쓴다. 그러면은 최소한 뭘 해요? 형식이 이메일 주소 맞는지 또 검사도 해요. 검사해야지만 로그인을 누를 수 있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추가적인 아주 간단한 거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주로 관점을 봐야 될 거는 이번 장에서는 이런 내용보다는 뭐의 관점을 좀 두시면 좋겠어요? 요 화면을 구성하는 거, 구성하는 방법에 좀 초점을 두면 좋겠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다양한 페인들, 보더 페인, 그리드 페인,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내가 언제 그런 걸 쓰면 좋을지를 판단할 수, 결정할 수 있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한 거를 요 응용을 원래 시간이 좀 많으면 같이 처음부터 좀 한 줄씩 쳐보면서 해보면 좋은데 그러려면 너무 시간을 많이 들여서 이제 힘드니까 요거를 한번 그냥 그래도 코드를 보면서 얘를 한번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얘는 이런 응용을 만드는데 요거 버튼들 누르면은 요 중앙에 있는 요 중앙이 색깔이 파란색, 빨간색, 하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는 버튼이 3개 들어가고 여기에는 중앙에는 뭔가 중앙 요소가 하나 있고요. 위에는 뭐가 있냐면은 메뉴가 있어요. 메뉴. 늘 메뉴를 넣을 수 있겠죠. 메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화면을 이렇게 구성하고 싶다. 이렇게 구성하고 싶다. 그러면은 구성하는 방법이 가장 심플한 방법은 보드 페인을 쓰는 거예요. 보드 페인 써서 센터, 바텀, 탑 세 가지 이용한 거예요. 탑에는 뭘 추가해? 메뉴. 밑에는 버튼들. 중앙에는 또 다른 페인 넣어서 그 페인의 색깔을 또는 크기를 정해서 색깔을 변경하면 됩니다. 그게 Changing Colors입니다. 이렇게 바뀌고 있고 여기에도 똑같은 메뉴가 있습니다. 이 코드를 한번 우리가 리뷰해 봅시다. 그러면 요소들이 몇 개 들어가냐? 몇 개가 필요하냐, 요소들이? 버튼이 3개 필요하죠. 그렇죠? 기본 노드만 먼저 생각해 봐요. 기본 노드. 버튼이 3개 필요하고 여기에 보면 메뉴에 보면 메뉴 아이템도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개를 여기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버튼 3개, 블루 버튼, 레드 버튼, 화이트 버튼. 그리고 이 버튼을 만들 때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에 나올까? 버튼 위에 나타난 문자들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글 넣으면 한글 나오고 뭐 다른 문자 넣으면 다른 문자가 나와요.
메뉴 아이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에 센터 페인이라는 거 하나 추가를 할 거고요. 또 백그라운드 바꾸기 위한 요소가 화이트, 블루, 레드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밑에 보면 요 메소드는 무슨 메소드일까요? 소스가 블루 버튼이면 백그라운드를 블루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사건 처리자죠. 그래서 버튼을 눌렀을 때 호출되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응용을 만들게 되면 우리는 지금 초점은 이 화면을 구성하는 건데 여기다가 이제 좀 더 기능을 넣게 되면 우리가 눌렀을 때 뭘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버튼에다가 처리자를 연결시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 클릭 사건에 대해서는 요 메소드가 실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 세 개를 누르든 메뉴의 걸 누르든 다 요 한 메소드로 다 가게 됩니다. 가서 이벤트에 get 소스 하면은 사건 소스라는 게 있죠. 그러면 내가 얘를 누르면 사건 소스는 어떻게 돼요? 요 버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소스, 사건 처리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건을 발생시킨 놈, 어떤 사건, 그리고 그 사건과 관련해서 호출돼야 되는 메소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메소드를 여기다가 연결시켜 놓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건이면은 여러 개 만들지 않고 하나만 만들어서 사건 소스를 구분해서 프로그램 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블루 버튼 눌렀을 때하고 레드 버튼 눌렀을 때 행동들이 전혀 다른 거다. 그러면은 메소드를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그때는 get 소스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함수는 누구만 부를까?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소스를 이용해서 사건 소스를 우리가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되겠고, 밑에 보고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메인 페인을 보드 페인을 만들었고요. 센터 페인의 색깔을 초기에는 무슨 색깔? 화이트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실행됐을 때는 하얀색이 보이게끔. 바꾸고 싶으면 이걸 바꾸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민 하이트를 300 픽셀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크기를 지정하려고 그러면 맥스 크기가 아니라 민 크기를 주게 됩니다. 민 크기라는 건 뭐예요? 최소 이거보단 커야 된다는 거죠.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작아질 수는 없는 거예요. 최소 300픽셀로는 높이를 해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센터 페인을 어디다 추가했어요? 보드 페인의 셋 센터 여기다 넣었어요. 그리고 맨 아래는 뭐가 들어가? 버튼 3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버튼 3개를 여기다가 쭉 코딩을 다 할 수 있어요. 스타트에서. 근데 이렇게 되면 스타트가 어떻게 될까? 되게 길어져요, 함수가. 화면을 복잡하게 구성하려면 이 함수가 되게 길어집니다. 그럼 함수가 긴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함수가 길 때는 그 함수 자체를 뭘 해줘야 돼? 모듈화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버튼 페인이라고 하는 위에 있는 요거를 만들어주는 코드를 위에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버튼 페인. 그러면 이 버튼은 옆으로 호리전털하게 수평으로 버튼이 3개 들어가죠. 그러려면은 그때 이제 많이 쓰는 게 H박스입니다. 호리전털 박스. 여러 개 넣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속성들을 설정합니다. set alignment면 뭐겠어요? 이 안에서 배치, 중앙 정렬하겠다는 거예요. set alignment가 center면은 중앙 정렬. right 하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쏠리겠죠.
이게 왼쪽이구나. 왼쪽으로 쏠리겠고, set left, right 하면 오른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고 싶은 대로 하는 거고, padding, spacing. spacing은 요와 요 사이예요. 추가되는 노드와 노드 사이의 공간을 10픽셀로 해놓은 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항상 이런 데 넣을 때 가장 많이 쓰는 형태가 이런 형태예요. 버튼 페인에 children, get children을 하고 .add 또는 add all. add는 하나 추가할 땐 add고요. 여러 개 추가할 땐 add all입니다. 그런데 요 추가되는 순서가 중요할까 안 할까? 중요해요. 왜냐하면 블루, 레드, 화이트 하면은 나오는 순서는 어떤 순서로 나와요? 블루, 레드, 화이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네 자바 FX에서는 어떤 요소들을 추가할 때 그 추가하는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겠고, set bin width를 80D로 했어요. 버튼들의 크기를.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버튼의 크기가 똑같아져요. 그냥 요걸 안 하면 어떻게 될까? bin width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소 크기를 지정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버튼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최소 크기를 주지 않으면. 뭐에 좌우될까? 버튼의 크기는. 버튼의 크기는 뭐에 좌우될까요? 버튼의 크기는 버튼에 나오는 문자열 있잖아요. 그 문자의 크기에 좌우가 됩니다. 그 문자열이 길면 길고 짧으면 작아져요. 근데 내가 3개 버튼을 쓰는데 그 문자의 크기와 상관없이 일정한 크기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이만큼 커져야 되겠다. 커져서 다 수용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 크기만큼을 똑같이 min width로 지정해 주는 거예요. 요 크기랑 다르죠. 그쵸? 또 얘가 작아지니까 이 폭도 작아졌죠. 그쵸? 얘는 5글자고 그러니까 요 크기들이 다 달라요. 근데 80 정도면 이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문제가 없겠죠. 얘네들이 다 나오는데. 근데 만약에 얘는 무지 길어. 그럼 80보다 커지면 얘는 실제 80보다 더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크기를 일치시킬 때는 맥스 주는 게 아니라 뭘 줘요? 민으로 설정해 주셔야 돼요. 민 값을 줘서 설정을 해줘야 된다. 민이라는 거는 최소한 그 정도. 그럼 그보다 클 수 있고,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작아지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를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세 줄은 요 버튼을 눌렀을 때, set on action이라는 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실행되는 메소드를 하는 건데 요 형태는 그냥 익혀두세요. 이게 람다 표현식인데 요 함수를 등록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는 보시면 인자가 어떻게 돼요? 인자가 하나 있죠. 그렇죠? 하나가 있으면 그 인자가 이렇게 와야 돼요. 하나 오고 걔를 여기로 전달하는 형태로. 이름은 똑같고 그 함수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입력, 얘가 함수, 실행될 함수. 이렇게 해서 이 함수들을 등록해 놓으면 요 눌렀을 때 동작을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를 만들고 함수를 등록하는 방법이 이렇다. 아직 문법은 안 배웠는데 그냥 이렇다라고 해서 쓰시다가 나중에 이제 함수 프로그래밍 배우면은 이 의미가 좀 더 명확하게 이해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 소스와 그 사건이 발생됐을 때 실행되는 함수가 있을 때 그거를
연결시켜 놔야 돼요. 그걸 등록한다 그래요. 그래서 특정한 함수들이 있습니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그럼 것들을 이렇게 등록을 해 놓는 거예요. 메뉴는 크게 이 전체를 뭐라 그러냐면은 메뉴바라 그래요. 메뉴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메뉴바예요. 물론 여기는 지금 좀 다르게 나왔는데 메뉴이고, 요 하나하나가 뭘까? 메뉴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각각들이 뭐예요? 메뉴 아이템이 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우리는 메뉴바 하나, 메뉴 하나, 그리고 메뉴 아이템이 3개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를 하나 만들고 그 메뉴에다가 메뉴 아이템을 3개 추가했어요. 근데 여기는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get children이라고 그랬죠. H박스에서는. 여기는 뭐라 돼 있어? get items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약간 그 요소들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건 get children, 어떤 건 get items, 또 어떤 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주로 get children을 많이 써요. 그 다음에 하나 집어넣을 땐 add, 여러 개 집어넣을 땐 add all이에요. 이 순서도 중요하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블루 초이스, 레드 초이스, 화이트 초이스 그 순서대로 추가가 되는 거예요. 맨 위에 있는 메뉴 아이템 뭐예요? 파랑색. 그 다음은 빨강. 그 다음은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메뉴를 구성하고 그 메뉴에다가 메뉴바에다 메뉴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add all이 아니라 뭐예요? add죠. 왜 add일까? 하나니까. 하나를 넣을 때는 add, 여러 개 넣을 때는 add all. 그리고 여기도 또 다르죠. 여기는 여기도 get children이 아니라 get menus라고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뉴바를 구성한 다음에 메뉴바를 리턴해 주면 걔를 또 이제 실제 화면에 추가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 조금 다른 형태도 보여주기 위해서 원래 메인 페인의 셋톱에다가 메뉴바를 넣을 수도 있어요. 메뉴바를 넣을 수 있는데 이건 그렇게 하지 않고 전체를 V박스로 나눈 다음에 두 개로 V박스로 전체를 2개로 나눈 다음에 여기다가는 메뉴바, 여기다 뭘 넣었어요? 보더 페인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화면을 구성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똑같은 화면을 얻기 위한 방법은 꼭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이거를 그립 페인을 해가지고 2개 그립 나눠서 맨 꼭대기에는 메뉴, 이 밑에는 또 다른 보더 페인을 넣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화면을 구성하는 방법은.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하기 쉬운 방법, 또 직관적인 방법을 써서 원하는 화면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이 모습이 쭉 나옵니다. 보통은 이 메뉴와 어떤 숏컷 또는 버튼과 다 똑같은 일을 하게 되죠. 보통 화면에서.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소스가 블루 버튼이든 소스가 블루 초이스이든 똑같이 파란색 이렇게 코딩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요 체인징 컬러스라는 요 프로그램이 아주 간단한 자바 FX 응용을 보여드리는 거죠. 화면 구성하고 그 화면 구성에서 사용자가 어떤 하는 일에 대해서 반응하고 뭐 메뉴도 있고 이런 기본적인 아주 작은 응용을 형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